최근에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 200개 아파트 단지 적정 가격과 이제 실제 가격을 비교를 해봤어요. 네. 근데 적정 가격이라는 거 하는 게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조금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거품이 낀 곳이 많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38%, 경기도에서 무려 58%가 거품이다라고 발표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사실 뭐 기준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뭐 통계는 통계일 뿐인데 사실 낀 거는 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품이. 왜냐하면 우리 PIR이라고 있죠.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시오인데 이제 원희룡 장관님께서 자주 인용하는 부분인데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거든요. 네.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계속 돈을 모아서 집 사는데 몇 년이 걸릴까? 지금이 18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18년 동안 돈을 모아야만 서울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데 한 푼도 안 쓰고. 한 푼도 안 쓰고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그렇죠. 말도 안 되지만 이론이니까요. 네. 근데 10년 전에는 8에서 9 정도 됐거든요. 계산적으로도 2배가 올랐고요. 살만했네. 여기서 통계는 전체를 다 하잖아요.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반평균이 80이라고 해서 다 80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잘하는 친구는 95점, 네. 100점, 예, 못하는 저는 친구는 60점, GF, 50점. 예, 저는 이렇게. 그렇죠? 평균 그러니까 80점. 평균이 2배 올랐다는 얘기는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학군, 생활 편의 시설이 좋은 아파트들은 더 올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네요. 지방까지 다 포함한 거 그렇죠. 올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은 저 어릴 때랑 지금이랑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부산도 이제 지역별로 편차가 좀. 뭐 있거든요. 해운대나 이런 데는 그렇지만 그렇죠. 대부분 지역은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금액까지 다 합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걸 우리가 기준으로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좋은 아파트들은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그러니까요. 5억짜리 아파트가 15억 정도 갔어요. 아 맞아요. 예전에 마포가 한 5억 정도 했었잖아요. 5억, 맞습니다. 6억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5억, 18억씩 하니까 맞습니다. 3배 올랐는데 그러면 우리 소득이 과연 몇 배나 3배 올랐을까요? 올랐나요? 월급 3배 올랐나요? 1.2배 정도 올랐어요. 1.2배 정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3배는 뭐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3배 맞아요. 오른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아파트는 그 대부분 올랐는데 그렇게 따지면 어느 정도 거품이 들어갔다. 아무리 우리가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하락을 감안하더라도 저는 2배 정도는 좀 이해가 되는데 네. 10년 3배. 동안 네. 3배는 좀 오버슈팅이 됐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30% 정도의 가격 하락을 우선 기준으로 저는 한번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생각을 해보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얘기한 거품의 정도랑 어느 정도 비슷한? 기준을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뭐냐면 집을 살 타이밍을 한 채 있는 사람이랑 네.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차이가 좀 있잖아요. 네네. 예, 한 채 살려고 하는 사람은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무주택자들이 예. 한 채 사는데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집 그냥 하나입니다. 네. 네. 저는 기준이요. 1주택은 꼭 필요하겠죠. 1주택은 그쵸. 뭐 저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험이 내가 사고 안 당해도 언젠가는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냥 늘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내일 사고 당할 거 알고 보험 가입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1주택은 필요한데 필요하더라도 그럼 아무 때나 사면 되느냐. 그건 물론 아니죠. 필요할 때 사긴 사야 되겠죠. 네. 꼭 필요하냐. 네. 지금 시점에 우리 네. 시장 아파트는 시장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부동산 시장 흐름이 얼마나 탄력적이냐가 중요한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뭐 집값 상승에 대한 사람 마음이 똑같은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라고 했는데 다 떨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 혼자 굳이 용감하게 네. 제가 아까 바닥에 시그널을 알려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기다릴 수 있는 분들 네. 진짜 난 필요 없어. 진짜 집이 뭐 네. 작년에 좀 불안해서 한번 살까도 생각을 했는데 뭐 자금도 부족하고 그렇죠. 우리 그 젊은 친구들 네. 특히 2030 세대들은 자금도 부족하고 나는 10년 후에 뭐 결혼도 10년 후에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굳이 지금 이런 분들은 좀 살짝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물량들도 앞으로 또 많이 나올 거기 네. 때문에 좋은 물량들이 많이 기다리는데 그런 분들 있죠. 자녀 학군. 네. 애들은 계속 그 나이에 머무르 있지 않잖아요. 네. 3년 5년 기다릴래. 근데 애는 이미 졸업하고 없어요. 그럼 그때는 그 집 안 사도 돼요. 안 사도 되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분들, 부모님을 봉양해야 된다든지 부모님이 계속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네. 어떤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사도 된다. 필요하신 분들은. 단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고요. 고점 네. 대비 10%에서 그래도 한 20% 정도 조정되는 물량, 30%까지는 잘 안 나오니까 네. 좀 그래도 좀 조정되는 급매물 같은 걸 찾아서 한 다음에 생각은 해야죠. 자금 계획 충분히 세워야 되고요. 금리 내년 상반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감안해서 들어가야 되고 꼭 필요 없는 분들이라면 저는 좀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특히 1주택자들. 반대로 파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1억 정도 자기 자본을 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네, 굉장히 힘들죠. 이제 가족들까지 다 의가 상할 상황이야. 그치. 아버지 돈까지 다 빌렸는데 너 언제 갚을 거냐고 이제. 근데 나는 그 이자 내기도 벅차. 네. 그거 어떻게 해요? 언제 팔아요? 지금 팔리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집을 살 때에는요, 우리가 투기가 아닌 이상 3년에서 5년 최소 그 정도는 보유한다라는 네.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요.
금리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그렇죠. 걸 항상 전제 조건으로 좀 깔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집값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당장 팔아야지라고 한다면 그 계획에서 이미 어긋난 거죠. 그래서 아하.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일단은 3년에서 5년은 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아버지 돈은 좀 안 갚아도 네, 아버지 3년에서 5년은 좀 기다려 주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한 2년 정도 지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면 야 지금 뭐 하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러니까 그 시기에 지나가야 된다는 그렇죠. 뚝심 있게 좀 어느 정도는 버텨줘야 된다. 근데 결국 과거 사례를 보면 그렇게 버틴 분들이 또 결국에는 오르더라. 어허. 그래서 부동산이 참 아이러니한 게 주식 같은 경우는 팔고 싶으면 바로 팔려버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손실을 많이 보는데 2012년도도 팔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막 집어 던지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 안 팔리네? 어떡하지? 그냥 팔 전세 수 없지 주고 뭐. 내가 살거나 전세 주고 그냥 냅둬야겠다라고 했는데 2014년부터 올랐어요. 그때가 바닥이었거든요. 내가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면요. 다른 사람들도 집어 던지고 싶거든요. 그거보다 한 큐를 더 기다려줘야 돼. 그렇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데 좀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가 달리기 할 때도 계속 달릴 수는 없잖아요. 네. 전력 질주하면 숨차가지고 쉬어야 되잖아요. 네. 마라톤도 마찬가지잖아요. 42.195 달리고 나면 어떻게 다음 경기 또 다음 날 못 뛰잖아요. 한참 쉬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지금 열심히 달렸잖아요. 2013년부터 네. 맞아요. 네. 2021년까지 서울은 집값이 올랐는데 네. 바로 또 반등을 한다고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다 생각을 하고요. 대출이자 부담 좀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유자금이 좀 있다면 고금리 신용대출 받으신 분들은 저는 좀 그거부터 갖고. 상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모님한테 대출 좀 안 받은 분들, 부모님이 좀 돈이 있는 분들은 받아서 고금리 대출 좀 상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 부모님 찬스 좀 쓸 수 있는 분들은 좀 쓰는 것도 쓸수 있는 좋을 쓰실 수 분들은 있는 분들은 있는 분들이고 일단 버텨야 진짜 못 된다. 버티겠다라고 하면 팔고 싶어도 안 팔리기 때문에 저는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다면 차라리 전세 주고 내가 좀 다른 집으로 좀 가서 주거 비용을 좀 낮추면서 어떻게든 내가 3년은 버텨봐야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던진다고 해서 쉽게 팔리지도 않고요. 지금 분위기에서 30% 50% 낮춰서 팔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손해보는데 어떻게 팔아요. 네. 근데 5% 정도 낮춰서 팔아서 팔리면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하겠는데 네. 또 그렇게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작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만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죠. 근데 저는 이제 주식이 뭐 예를 들면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이 너무너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아예 그냥 안 보는 게 가능해요. 보질 그럼요. 않아 버리고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한데 부동산은 사실 내가 사는 아파트 집값이 뚝뚝 떨어진다라고 만약에 했을 때 그분들이 안 보고 있을 수가 있느냐라면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우리 투데이 잡스에서도 계속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 계속 마음이 우리 소장님이 보지 말라고 해서 참으라고 해서 이렇게 하다가도 너무 가슴이 타오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 쪼그라드는 느낌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참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진짜 쉽지 않은데 진짜 좀 신경을 꺼야 돼요. 이럴 때. 진짜 몇 억 뉴스 안 있잖아요. 봐야 되고요. 부동산 앱 좀 지워버리고요. 실제로 앱을- 지우는 분 제가 봤거든요. 지워버리고 아예 원천 차단시키고요. 일 열심히 하고. 네. 저는 주식보다는 쉬운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왜냐면 살고 있으니까. 하고 저는 주식이 더 궁금하더라고요. 막 다이내믹하잖아요. 그 하루에도 몇 올라갔다 그래서 내려갔다 제가 하니까.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예전 주식할 때도 아침에 눈 뜨면 이제 차트부터 보거든요. 소장님 오늘 주식 어떻게 하셨대요. 될까? 그렇게 소장님도 하시는구나. 주식을 하셨대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막 오르면은 기분 좋아서 옆 사람한테 막 커피 사고 네. 막 맥주 사고 내리면은 우울해가지고 또 사고 먹고 하다 보니까 내리면 또 우울해서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얻어먹고 돈 벌고요. 뭐 저는 돈 다 나가더라고요. 주식 때문에 손해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주식이 더 어려운 것 같고요. 오히려 부동산은 그냥 안 되면 전세 주고 한 50% 레버리지 들어가니까 네. 투자금이 50%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버틸 수는 있겠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분들은 좀 그렇게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노심초사 언제 반등할 거야? 3개월 내에 반등할까? 막 이렇게 초조함을 가지면 그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오거든요. 그럼 무조건 그 게임을 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 3년, 5년 갈 수도 있겠다. 더 빨리 반등이 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지켜보자. 나는 그냥 일상에 충실할래. 대출, 고금리 대출 좀 갖고 버텨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작은 계획을 세우고 리스크 관리를 한다면 저는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5개월, 6개월 안에 결정 나겠다고 생각하지 그러면 말고. 굉장히 초조하죠. 예, 근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이 상황이 3년 정도 간다. 그리고 심지어는 더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각오를 하시고 계획을 다시 정비를 좀 하셔야 되겠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그렇죠. 내가 할 계획은 또 세우고 장기적으로는 있으니까. 우상향한다.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도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사는 게 그래도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 돼요. 부동산 제가 그게 안 된다. 그렇게 성공하신 분 거의 못 봤습니다. 왜? 어허. 떨어질 때는 더 무섭거든요. 네. 네,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또 무섭잖아요. 예. 진짜 막 우리가 아까
바닥 징조 네. 막 나왔을 때 네. 그런 상황이 될 때 과연 용감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 네.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바닥 때 들어가야지. 뭐 집 하나 무주택자들은 괜찮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맞아요. 집 하나 있는 집 팔고요. 무주택이 되면 그날부터 또 스트레스입니다. 너무 상실감이 크대요. 상실감도 크고요. 뉴스에 혹시라도 집값이 뭐 반등한다는 뉴스 나오면 또 잠을 못 잡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맞아요. 그럴 것 같네요. 네. 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주택 있는 분들은 팔면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또 오기 때문에 그냥 집 하나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고 안 나도 보험금 아까워도 그냥 계속 가입을 하잖아요. 그쵸. 그냥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그나마 같습니다. 하나가 있으면 가능한데, 네. 그렇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글로벌 위기가 있을 때는 확 떨어질 수 있지만 네네.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심리는 2년에서 3년 정도는 기다리고 길게 봐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 에너지 위기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글로벌 위기로 볼 것인가 안 볼 그거는 좀 것인가,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계속적으로 어떤 정보들 업데이트하고 저희 투데이잡스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계속 좀 좋은 조언들 많이 좀 부탁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